noticed a vehicle parked here. 이른 하루를 시작했던 애나하임의 한 청소부. 작업 중이던 그의 눈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장이 난 듯 보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거란 생각에 가던 길을 멈춘 청소부.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으로 보이는 운전자를 발견한 것은 차량 너머 인도 쪽. 운전자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Head was right here. His glasses had fallen off his head, and they were approximately right about here. And then just by his head, right here, were tools that are used to change a tire, a jack, a tire iron. 신고 10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긴 기록을 보면 차량의 트렁크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펑크가 난 것으로 확인된 타이어가 차량의 뒤쪽에 놓여 있고 운전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된 조수석 쪽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변사자는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마치 사고가 난 듯해 보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상업지대를 지나던 중 타이어의 펑크가 났고 이를 홀로 교체하려던 남자가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뒤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는 것이 트랩 형사의 설명입니다. As we looked at it further and saw the wound on the back of his head and didn't see anything underneath the car, we realized this isn't an accident. Something different happened here. 머리를 부딪혔다면 당연히 남았어야 할 혈흔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숨진 남자의 머리에서 3cm 크기의 상처가 관찰됐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본 결과 남성의 좌측 두개골에 박혀있는 한 개의 총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총을 맞고 숨졌던 겁니다. 추가된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숨진 남자의 등 뒤쪽에서 뚜렷한 족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언뜻 봐도 매우 큰 이 족적의 크기는 미국식 사이즈로 13, 우리식으로는 310mm입니다. 종합해보면 숨진 남자는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강도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자를 공격한 범인은 족적으로 볼 때 키가 매우 큰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정작 가장 값이 나가는 차량을 두고 간접만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 파악부터 나섰습니다. 단서가 된 건 남성과 함께 발견된 은색 차량. 확인 결과 차량은 렌터카였고 렌터카 회사의 남자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한국 국적의 50살 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숨지기 2달여 전인 2010년 11월 초 미국으로 온 걸로 확인된 이 씨. 우리는 한 렌터카 회사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미국을 방문했다는 이 씨. 직원이 그를 기억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 돌아가서 리턴해야 된다고.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기간 채우고 반납한 거예요? 세우기 전에 반납했던 거야. 곧장 한국으로 간다던 그는 일주일 뒤 다른 회사의 렌트카 옆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직원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립니다.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관계가 어색해 보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 씨가 처음 차량을 빌려갈 때 친구와 함께였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동행한 남자에 주목했습니다. So we figured this was probably family or somebody that he knew. I sent officers there to make contact to see if they knew Mr. Lee, where he had been, what were his whereabouts leading up to the day of his murder. 이 씨가 차량을 빌리면서 적어둔 비상 연락처 번호의 주인은 당시 51살 조 씨였습니다. 이 씨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하자 조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그가 경찰서에 도착한 건 친구 이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20여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It's a little bit cold in here. Mr. Cho, my name is Detective Trap. 경찰은 그에게 이 씨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This guy coming my home together dinner. My house around some sushi restaurant about 8 o'clock.
together sushi and little drinking. Later, come back home. This guy together talking about. This guy leaving about 10:30. Where do you know him from? Long time friend, middle high school, almost 35-year friend. 중학생 때 만나 35년간 우정을 나눴다는 두 사람. 그렇잖아도 친구 이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뒤 동료의 호출을 받은 트랩 형사가 잠시 자리를 뜹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자다가 깨어가지고 저는 마른 입을 훔치는 그의 모습이 왠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트랩 형사의 질문은 이전과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I need to talk to Mr. Lee. Where can I find him? Excuse me? What were you doing in Anaheim Monday late at night? 전화는 왔었어요. 지가 차가 고장이 났다고 다시 타이어를 he said his friend 펑크가 called because 펑크가 his car- 났었는데 Mr. Cho, I know you were in Anaheim on Monday night. no. When the resident that lives in that area had heard a strange noise, so we knew we were looking somewhere around midnight. Mr. Cho's phone that he's claiming was his was at the crime scene when Mr. Lee was murdered. Open. 이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인 1월 24일 자정쯤 살해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 시각 친구 조 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사용된 것을 경찰이 확인한 겁니다. 처음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그는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체념한 듯 입을 엽니다. Shooting one time. Okay. Thank you for being honest with me. You shoot him one time where? This guy head. Where? Head. In the head. Backside. Where in the head? Here. Middle. 땅 밑에 무릎 꿇고 울면서 Mr. Lee was crying? 야 Saying what? 무슨 말이었어요? 울면서. 울면서 이제 그런 거 Like stuff 너한테 잘못한 거 여러 가지 미안하고 보여주실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있었는가? 친구 이 씨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뒤에서 머리를 쏘았다는 조 씨. 경찰은 이를 처형식 살인이라 불렀습니다. 3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에게 총을 겨눈 이유는 대체 뭘까? 살해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얘기를 시작하는 조 씨.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No one day he 예. said,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부터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한국에는 다 하고 잠깐만요. 그분이 벌써 아저씨한테 먼저 죽은다고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뭐 보험 문제면 이제 자식들 자라는 과정이며 이제 살해당하는 거하고 자살하는 거하고 이제 자식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크니까 애초부터 올 때부터 나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네. 잠깐만요. 지금 피곤하는 거 압니다. 네? 생각을 잘 하세요. 네. 사업 실패를 겪은 뒤 자살을 결심한 이 씨. 그는 가족들에게 자살자 가족이란 상처도 주지 않고 자살 시 지급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은 받게 하고 싶다며 조 씨에게 죽음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촉탁살인을 인정한 조 씨는 범행 도구를 은닉한 장소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는 경찰에 협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조 씨의 말을 전부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He started to go through the story again about how Mr. Lee wanted to commit suicide, meaning Mr. Cho to kill him. Kept trying to dissuade him from, carrying out this plan. 결국 35년 지기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조 씨에게 트랩 형사는 왜냐고 되물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니까. 지난 2011년 1월 24일 발생한 이 살인사건은 친구를 무릎 꿇린 채 뒤에서 총으로 쐈다고 해서 일명 35년 지기 처형 살인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금전 문제로 인해 친구 간 벌어진 비극쯤으로 전해졌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단신으로 다루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부르는 이름이 최근 달라졌습니다. 바로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지난 7월 시작된 재판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피고 조 씨는 자신이 살인을 한 이유가 죽은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조 씨의 사건을 35년 지기 촉탁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촉탁살인. 아마도 이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살인죄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불치병을 앓는 이들의 부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안락사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따로 촉탁살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동기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 그의 재판에 대해 미국 내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죄를 덮기 위한 변명일까요? 여기 어렵게 입수한 5개의 DVD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체포 직후 조 씨의 진술이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그의 진술 속에서 여러분도 그 답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발생 8년 전 가족들과 미국으로 와 용접공으로 일했던 조 씨. 평범한 얼굴에 그가 간직해온 충격적인 비밀이 재판에서 공개된 뒤 언론의 관심만큼이나 뜨거운 논란도 일었습니다. 신문 기사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 아무리 그래도 지게달에도 또 지게지는 그 사람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이가 안 좋았다든가 그랬다든가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서 죽여달라 했을 때 이 친구한테도 피해가 가는 건데 친한 친구인데 의문을 풀어줄 답이 이 안에는 있을까? 재포던 직후 조 씨의 진술 과정은 전부 녹화됐습니다. 총 8시간 분량인데 첫 진술 속에는 가장 많은 진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기 담배 한 대만 피고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잠깐? 여기 지금 이 안에 네, 그래서 막 입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그럼 물 마시세요. 예.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된 새벽 3시경 조 씨는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친구가 찾아왔던 지난 2010년 11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적부터 봐오던 이 씨가 사온 선물에 마냥 기뻐하던 두 딸. 표정이 좋지 않은 건 친구의 방문 목적어라는 조 씨뿐이었습니다. 예, 카지노에서 그런 사람들을 물색하려고 카지노를 다녔어요. 계속. 어느 사람을 문색하니까 예,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는 사람. 예. 현실은 영화 속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죽여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이 씨. 어쩌다 만난 이들은 선물부터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만 떼일 걸 걱정했던 그는 돌연 조 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You got a gun? 총을 구해왔어요. 총알도 박스로 구해왔더라고요. 예. 근데 걔가 이제 그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신이요? 예. 샤머니즘. 귀신을 보라는 거. 귀신 미신은. 예. 그러면서 물을 항상 끼고 있어야 되고 보수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어디선가 권총을 구해온 이 씨는 자신이 죽을 장소를 물색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사망한 장소를 찾아냈던 거라고 조 씨는 설명합니다. Trains, freight trains run pretty much throughout the night, and when they come by, it's very loud, which could easily mask the sound of a gunshot. Again, making this a good location if you're trying to disguise committing a crime. 그의 말대로 권총과 죽을 장소까지 숨진 이 씨가 전부 구했다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 권총의 방아쇠를 당긴 조 씨의 행동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스케줄을 갖고 와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하니까 미사리가 네. 나름대로 나를 안 잡히게끔 자기 딴에는 최대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이 씨. 총을 쏴줘도 결코 잡힐 일 없을 거라는 그의 말에 설득당한 건 그가 쓴 시나리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 씨의 눈엔 꽤나 완벽해 보였다는 이 씨의 각본.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렌트카에 문제가 발생한 걸로 꾸미기 위해 미리 타이어에 펑크를 내둔 뒤 자신이 받은 적당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혹시 모르니 두 사람 각자의 차량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합니다. 미리 펑크를 내둔 타이어를 꺼내고 차량 내부는 강도를 당한 듯 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이즈보다 커다란 신발을 조 씨에게 신겨 일부러 족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이 씨의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손준희 씨가 종종 들렀다던 식당의 직원들은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일본 오실 수 있는 사람? 아, 그분 여기 여행 와서 자주 왔지. 밥 먹으러. 그분은 좀 어땠어요?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렌트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렌트카 차가 펑크가 자꾸 난다고 바람이 빠지니까 펑크가 난 게 아니고 바람이 자꾸 빠진대요. 결과적으로 1월 24일에 숨졌지만 이전에도 수차례 죽음을 시도했다는 이 씨. 식당 직원들이 들은 그 얘기는 그가 시나리오를 실행했던 흔적인 걸까? 도 씨가 살던 집의 이웃 역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He was out helping somebody change a tire. And they both got mad at each other, and that was the end of it. Maybe 15 minutes long, or maybe if that, it was done. Yelling or loud? No, just arguing, you know.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 차량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는 두 사람. 조 씨의 말처럼 그는 친구의 무모한 계획을 만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What kind of car was it? Do you remember? Like a little Honda, maybe, or something like that. It was an older car. It's a Japanese brand, maybe? Yeah. 이웃이 본 차량은 숨진 이 씨의 렌트카입니다.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조 씨가 용기를 내지 못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 씨의 시나리오. 하지만 친구의 부탁은 집요했다고 합니다. 자기 와이프 생일이 몬데이래요. 그러면서 그날로 자기는 뭐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저히 자기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따로 못 간다고 나보고 직접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아주 방법이 없고. 결국 지난 2011년 1월 24일 밤 10시경 끈질긴 친구의 청을 뿌리치지 못한 조 씨는 또 한 번 앞장선 이 씨의 차량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날 이 씨가 미리 와서 봐뒀던 장소. 하지만 그날따라 근처 공장에서 불을 훤히 밝히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썬데이 갔었을 때는 차가 단 한 대도 없었는데 그때하고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후 두 친구는 전화 통화를 해 인근의 주유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 커피와 소다 음료를 나눠 마시며 계획을 변경했다는 두 사람. 먼저 이 씨가 자신이 봐뒀던 두 번째 장소를 확인해 보기로 한 뒤 떠났고 한참 뒤 그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은 조 씨가 해당 장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지품들을 가방에 담아 없애줄 것을 부탁한 이 씨는 이후 주저없이 시나리오대로 현장을 연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씨에게 총을 건넸습니다. 쏘는 순간을 내가 모르게 해라. 자기가 쏜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머리를 타치하지 마라. 총구보다. 땅 밑에 무릎 꿇고 울면서 주문 외우듯이 귀신들한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 맞았는지 모르게 이것저것 다른 얘기를 시켜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나온 얘기며 기차 소리가 들리고 마치 나도 모르게 총을 쥐고 있었는데 기차 소리에 묻힌 짧은 총성과 함께 꽤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는 이 씨. 이후 조 씨는 친구가 짜둔 시나리오대로 현장을 정리한 뒤 서둘러 그곳을 떠나왔다고 했습니다. I don't see. Only moved my car. He said he didn't see Okay. anything and then went to his You went to car. your Don't car? move. Yeah. Okay. No look back mirror. I don't see Okay. everything. And Only then where did outside. 돌이킬 수 없는 그날 밤의 비극은 친구가 원한 시나리오의 결말이었다고 조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조 씨의 얘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맡은 스캇 시몬즈 검사입니다. Nice to meet you. I argued first degree in this case based on all the facts that showed premeditation deliberation.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7살인 심원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조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Obviously, he intended to kill. I mean, he pulls the trigger. And then I just laid out all the facts, you know, the driving around, the going to the shooting range. Another thing he did is the plan was to make it look like Mr. Lee had a flat tire and he was robbed and killed during this incident. So Mr. Cho makes this, it's a 6x6 metal plate, and he welds a screw to it that's used to pop the tire on the car. So I mean, there's plenty of planning. 마지막 순간 방아쇠만 당겨준 게 아니라 친구 이 씨가 죽음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그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숨진이 씨는 2차례 사격 연습장을 찾아가 총 쏘는 연습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곁엔 조 씨도 함께였습니다. 이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내가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이 사람에서 알지는 못해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그때 형사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이 사람 봤냐고. 예. 봤지. 2번의 방문 중 나머지 1번은 직접 총을 가져와 연습했다는 2 사람. 바로 범행 당시 조 씨가 사용한 권총입니다. 스미스 앤 웨슨 또리? 예, 또리 스미스 앤 웨슨 또리 스페셜.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한 1950년도.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지만 소유 사실을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씨의 총은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친구의 계획을 세세하게 공유했던 조 씨는 단 하나, 총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만약 불법으로 구매를 한다면 얼마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1, 200불 가겠냐? 한 200불, 200~300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루트를 모르면 어떻게 사겠어요? 예, 미국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는 총기 암거래. 과연 여행객 신분이던 이 씨가 총기를 구입하는 게 쉬웠을까? 아니면은 거주한 지 8년째인 조 씨가 좀 더 수월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과연 총기를 직접 사용한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가는 형태로 진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 씨의 수상한 행적은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대형마트를 찾은 2 친구. 그들이 나란히 향한 곳은 신발들이 진열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몸을 숙여가며 적극적으로 신발을 고른 이는 숨진 이 씨가 아니라 조 씨입니다. 사건 현장에 일부러 큰 사이즈의 족적을 남겨 경찰을 속이려던 아이디어는 이 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썼다는 그의 행동이 오히려 조 씨보다 소극적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 죽음의 시나리오가 숨진 이 씨만의 작품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사건을 맡은 미 검경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의혹을 품는 부분은 죽음의 동기입니다. 숨진 이 씨에게서 죽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Mr. Cho claimed that Mr. Lee told him that he was in, bad financial state. If you talk to his family, they'll tell you that everything was fine. And that's the itinerary that they found. He did send a letter to his wife, and he basically said something about, sorry I couldn't take care of you. And he sent her some flowers. It was right around her birthday also. 이 씨 유족이 확인해준 그의 재정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내 생일에 작성한 카드에는 7일 뒤 한국으로 가겠다는 메모도 있습니다. 실제 2011년 1월 31일 항공권도 구매했던 이 씨. 하지만 그는 귀국 7일 전 사망했습니다. 확인 결과 숨진 이 씨는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는 물론 온천으로 유명한 휴양지의 모텔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까지 직접 운영했다고 합니다. 친구하고 사업한다고 했거든? 어디를요? 미국에를. 그럼 이거는 두고 이거는 주고 우리한테 새를 주고 식당 저 앞에 집에도 그 사람 거였어. 사망 당시 온천 지역 일대에 여러 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씨.
근데 이 건물이 그분들 건물이거든요. 이것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샀어요. 언제? 작년에. 누구보다 이 씨의 속사정을 정확히 아는 이는 가족일 겁니다. 수소문 끝에 우린 어렵게 그의 친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모텔 사업하다가 임대 줬다고 그랬잖아요.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주고 나서 보증금을 받았어요. 받고 사실은 임대 다른 사업이 있나 뭐 그 돈 들고 찾으러 갔어요. 그 돈도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 행방불명이 됐어. 혹시 이 X하고도 연결됐을지 모르니까. 유족은 조 씨가 저지른 일은 숨진 이 씨의 부탁으로 한 촉탁살인이 아니라 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 씨의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조금 도박이 심해가지고 돈은 안 갖다 줬대요. 생활비는 안 줬다고. 도박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는 조 씨. 그가 용접을 해서 번 돈 대부분도 카지노에서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He collected, I think it was $2,000, and instead of paying the owner of the company the $2,000, he and Mr. Lee gambled it and lost it. He's been paying the owner of his company like a couple $100s at a time. The next day, after he kills Mr. Lee, paid him down to $1,600, so he owed him $1,600.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지 못한 반전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35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조 씨는 내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한 뒤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까 걱정했고 또 자살 시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을 이왕이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어 타살로 위장된 죽음을 원했다고 말입니다. 그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이 자신이 지은 진짜 죄라고 말해온 조 씨. 그런데요, 확인 결과 이 씨는 꽤나 재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물론 국내 유명 휴양지 모텔과 식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보증금을 전부 들고 미국으로 갔다는 이 씨. 그렇다면 그는 진짜 새로 시작할 사업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는 숨진 이 씨가 아닌 피고 조 씨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범행 당시 조 씨가 신었던 것과 같은 극의 운동화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운동화 역시 조 씨가 적극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사이즈가 매우 큰데 이는 미국 마트에서 파는 최대 크기의 신발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수상하고 기이한 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왜 죽어야 했는지도 현재로서는 모호하고 조 씨가 왜 죽여야 했는지 역시 명확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유족들의 생각처럼 돈 때문에 조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앞서 커다란 신발을 사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동을 굳이 조 씨가 해야만 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심지어 그 모든 행동에는 이 씨도 함께였습니다. 대체 두 친구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변명은 오직 산자의 전유물입니다. 때문에 조 씨의 주장은 크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의 말을 진실이라 믿어준 이는 그의 변호인 로버트 콜러였습니다. There's a million reasons why you might believe a story. You can look at all the facts. You can look at all the corroborating evidence. You can look at the motivations. And then you can look the person in the eye and you can feel that they're telling you the truth. 그는 경찰이 조 씨를 조사할 당시 중요하지 않게 다뤘던 부분에 진짜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쏜 사실을 인정한 직후입니다. How many times did you shoot Mr. Lee? Was it one time or more than one time? 살인이란 중죄를 시인한 마당이 몇 발을 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조 씨. 그의 행동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8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도
따라가서 막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this story maybe 저 뉴스페이퍼에 실리면은 저는 저 죽어도 입을 못 열어요. 저는. I can promise you that I'm not going to talk to the newspapers, okay? 다짐을 받은 뒤 그가 털어놓은 얘기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불체자다 보니까 바로 지가 한국을 보내버리겠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이제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까지 건드렸어요. 결국 들어줄 수 없는 이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그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해 추방을 당하게 하겠다며 조 씨를 압박하던 이 씨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깼어요. 깜짝 놀라서 그 친구 다리가 나가지고. 친구의 악행과 아내의 불행을 목격했지만 침묵했다는 조 씨. 근데 내가 아는 체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어떻게 하질 못할 것 같아요. Have you and your wife ever talked about this? 부인하고 같이 이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도 모른 척하고 와이프도 모른 척하고.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걸 목격했으면서도 곧장 제지하지 않은 조 씨의 행동을 경찰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할 때 디파짓 할 거를 이쪽으로 빌려주면서 저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든 와이프랑 자든 아무런 노 컴플레인 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인터넷에 올린다 그거를. 저는 이제 농담인 줄 알고. Did you sign the contract? 아저씨가 그거 사인했어요. 예. Okay. Do you have a copy of the contract? 그거를 그날 백에다가 다 담아서 줬어요. 이틀 안에 돈을 갚으라기에 농담으로 넘겼는데 이 씨는 각서의 내용대로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It wasn't supposed to be a contract, it was a joke, but he knew that he had agreed to that term even if it was a joke, and if that is what Mr. Lee was using, I guess, as his reason, or if that came to light, he would probably feel shame as a result of that, and he probably felt that it was potentially, partly his fault. 경찰은 조 씨의 이 같은 주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 씨가 자신의 소지품들과 함께 줬다는 각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죽인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집을 나선 조 씨는 그 길로 과거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가 쓰레기통에 각서와 증거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비닐 봉지에 담은 채로 말입니다. He told us that that contract had been ripped up after the homicide had occurred and had been thrown away in the same dumpster with the shoes and the expended cartridge case that came from the gun that was used to kill Mr. Lee. We searched that dumpster for everything and found no contract. 그가 말해준 쓰레기통 안에서 비닐 봉지를 찾았지만 오직 각서만 없었습니다. 깜빡한 걸까? 그는 탄피 한 알과 피운 담배꽁초까지 현장에서 챙겨왔습니다. 각서가 존재했다고 해도 조 씨의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If it in fact happened, was sexually assaulting his wife, I could understand that provocation a little bit more. But he had what we call here a cooling off period. He had a whole month. He continued to drink with Mr. Lee. He continued to gamble with Mr. Lee. 이 씨가 아내를 성폭행해서 죽이고 싶었다는 조 씨. 하지만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한 달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아온 일이 과연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이 씨의 준비 과정을 계속 함께한 이유는 뭘까? Mr. Cho was not part of that. Mr. Cho went along with, but the only reason he went along was because he thought, okay, I'll just placate him. And if I go with him, I won't have to confront him right now because he couldn't confront him. Mr. Lee had a history for 40 years of being the dominant individual and Mr. Cho being subordinate to him.
조 씨 측 변호사는 많은 이유를 한국식 우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법정에서도 한국 문화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5일째는 특별한 증인도 불렀는데 바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박병철 교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법정에 서면 미국의 문화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주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죠. 한국 문화에서 자살에 대한 인식을 논문으로 발표한 박 교수. 자살자뿐 아니라 남겨진 유족에게 편견이 이어지는 현상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친구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반딩, 매어 반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갑질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친구 간에서도 형성이 되고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조 씨 측 변호사는 숨진 이 씨가 자살을 하는 대신 친구에게 죽음을 부탁한 배경을 한국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또 조 씨가 그런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그와 곧바로 의절하지 못한 까닭 역시 한국 남자들의 우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숨진 이 씨와 피고 조 씨를 모두 아는 친구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는 죽은 이 씨는 갑이고 피고 조 씨는 을로 주종 관계가 뚜렷한 사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에 비해 많은 준비를 한 조 씨 측 변호인. 그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히든 카드의 검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The defense attorney asked him, well, did Mr. Lee say anything to you right before you shot him? And Mr. Cho said, yes, I raped your wife 3 times. And I'm going to rape your daughter. You can't protect your family. And Mr. Cho said, basically, after I heard that, I snapped and I pulled the trigger. I probably would have said, you didn't say that to the police. 체포 직후 이 씨가 한 차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했던 조 씨. 이에 경찰은 조 씨의 아내도 조사했습니다. Initially, she said, nothing happened. And then they pressed her a little bit more, and she said, yeah, that first night he got into bed with me, Mr. Lee, when I was in bed with my husband, Mr. Cho, and he touched me, went down on me, is what she said.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 아내 역시 5년 전 진술과 달리 전부 3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내가 추가적으로 입은 피해를 마지막 순간 알게 된 조 씨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5년 만에 밝힌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나선 그는 배심원들에게 은장도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In Korea, in small towns, to people who have committed suicide using the unjangdo, they would feel that even though they were the victim and it wasn't really their fault, in Korean culture, she would feel that it is her fault, and the only rightful thing to do would be either to kill herself or to keep it so that no one knows about it. 실제 벌어진 일이라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5년 전 조 씨는 다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순간에 무슨 말 했어요? 너는 네 가족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You're not taking care of them. 너도 죽어야 된다. Then you have to 따라와라. stay, you have 나도 to die too. 네 원대로 그럼 너 가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슈팅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 두 친구가 나눴다는 대화는 둘 중 어느 쪽이었을까? 사건의 내막이 5년 만에 알려진 뒤 조 씨 부부를 아는 이들 역시 조금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죠. 그거 자동차 빵꾸 때문에 기가지러 왔을 때 그때 좀 제 표정이 너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남편 친구하고 이런 생각. 표정이 어땠는데?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서 피가 그저 나가는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종종 조 씨 아내에게 차를 빌려갔다는 이 씨. 두 사람은 무척 가까운 사이로 결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술도 마시고 뭐 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냉장고도 사주고. 냉장고 사였어요? 그때 당시 2,200번짜리 3단으로
이 씨가 조 씨의 아내에게 김치 냉장고를 사준 이유도 이상합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buy this 김치 냉장고. 사주는 Because 이유는 he was sorry 그 사람이 for raping your wife? 말은 그렇게 했어요. 김치 냉장고도 사주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둘과의 관계가 조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사 과정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사실은 그 범행 동기 부분이 굉장히 각색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피고인 입장에 유리하도록. 오히려 우발적이고 격정적 살인하면 더 많이 쐈겠죠. 근데 단지 한 발을 쐈다라는 것은 이게 우발로 보기 참 어렵다고 보는 게 격정에 의한 흉기 사용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십 번을 휘두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게다가 그는 이 씨에게 수차례 금전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총을 쏘기 20분 전에도 2,000불을 받은 조 씨. 이 돈으로 다음날 사장에게 졌던 빚을 갚고 큰딸에게 용돈으로 300불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준 거는 뭐 그런 사례비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돈 있었을 때 한국에서도 그 친구 어려울 때 저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처음 죽음을 부탁해온 건 친구였고 계속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조 씨. 하지만 그가 이유로 제시하는 얘기는 각색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 씨는 어차피 이 씨를 안 죽여도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돼요. 일주일에 몇백 불씩 받는 직장이 있었고 마누라도 직장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왜 그러면 조 씨가 이 씨를 죽여야만 하죠? 범행 동기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거지. 중학생 때 만나 우정을 나누고 자라선 동업까지 하며 성공을 나눴던 두 친구. 그들은 해선 안 될 계획마저 함께 나눴을까? 만약 죽음이 두 사람의 공모였다면 그 죽음을 통해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일까? 연인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거를 보통 어떤 상식적인 그런 부분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판에서 조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바로 숨진 이 씨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 대해서입니다. 아내를 추가적으로 성폭행했고 딸들을 해치겠다는 친구의 말에 그만 격분해 우발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을 뿐 처음에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폭행에 대한 진술과 마지막 대화에 대한 조 씨의 말은 매우 신빙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마지막 대화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색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학창시절 식당에 가도 늘 이 씨가 원하는 메뉴만을 먹었다는 조 씨, 늘 이 씨에게 순종적이었다는 조 씨가 마지막 순간 이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여전히 왜가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제보자를 통해 가늠하기 힘들던 그 비밀에 조금은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락을 해온 이들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숨진 이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석을 했을 때 궁금한 점이 많았었잖아요. 생전 이 씨가 가입한 보험 내역이 조금 특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입했던 건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라는 거는 이 특정 기간만 보장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세, 60세까지만 사망보험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입만 보면 이 사람은 10년 안에 죽는 게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가입이 되어 있어요. 2009년 가입 당시 48살이었던 이 씨는 60세 안에 사망할 경우만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주계약이 돼 있고 특약이라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입원 치료, 그다음에 암 진단 자금,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수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다 붙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런 특약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 재사망 특약만 들어가 있어요. 즉 사고로 숨질 경우 더 큰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이 씨의 보험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한 심원주 검사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He did have multiple policies. On one of them, there was
a suicide exclusion. In other words, he had to have the policy for 2 years. If he committed suicide, obviously it was void.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씨의 보험 내역은 전부 4가지였습니다. 지정된 나이 안에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은 2개로 둘 다 2년의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재사망 특약에 가입돼 있어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2개의 보험은 미국으로 출국 직전 가입한 걸로 운전자 보험과 여행자 보험입니다. 역시 재사망 특약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난 2010년 11월 2일 미국으로 여행을 온 이 씨는 운전 중 펑크가 난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친구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여행 중 운전을 하다 재해로 사망한 이 씨. 4개의 보험 모두 최대 보장금을 지급받을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들은 그의 죽음을 설명해줄 중요한 단서인 걸까? 다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되고 오직 사망보험만 보장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떤 살인이나 자살을 기획하거나 범죄를 기획할 때 가장 많이 가입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보험금 납입이 어려운 형편일 경우 더더욱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 숨진 이 씨는 당시 온천 지역의 모텔과 식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억대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인지 시에서 압류도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은 있으면 그 소득을 압류할 텐데 없기 때문에 그걸 압류한 걸 보면 소득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없었을 수가 있고 다른 어떤 뭐 저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씨가 숨진 뒤 보험금과 재산은 모두 그의 부인이 수령 및 상속했습니다. 이 건물의 압류 등 금전적인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걸로 확인됩니다. 재산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그 사람 명백하게 밝혔다는 거. 어쨌든 출국할 당시에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텔 돈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 쐬러 미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술했어요. 보험금 수령 당시 남편에게 경제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는 이 씨의 부인. 그녀의 말과 달리 해당 모텔은 현재까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10대 맞나요? 저 SBS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로요? 내일 가시면 제가 따로 내려볼게요. 1층에요? 네. 집 밖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요청대로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이 씨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여 분의 시간이 흐른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의 친형입니다. 제가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요. 왜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왜 피해자를 수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씨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그의 형은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는 알 수 없던 이 씨의 속사정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묵었던 숙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You remember this guy? Somebody killed him? Yeah. I remember. He stayed on 146. 객실 청소를 담당했던 직원은 이 씨가 머물던 방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의 가장 한적한 위치에 묵었다는 이 씨. 그의 방 풍경은 남달랐다고 직원은 회상합니다. You know, he prepared his food inside the room, like noodle soup. So he has like a rice cooking like all the things, rice maker, condiments for cook, and he tried to save money. 사건 일주일 전 이곳으로 온 이 씨는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미국서 구입한 선불폰도 해지했고 렌터카도 교체했습니다. 우리를 만나 이 씨가 가입돼 있던 수상한 보험에 대해 말해줬던 제보자들은 조심스레 한 가지 추측을 얘기합니다. 보험계약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조 씨는 보험계약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전에. 살인 동기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죽음으로써 이 씨가 얻는 것에 비해 살인으로서 조 씨가 얻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살해 동기가 명확치 않은 사건. 전문가들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알고 싶은 얘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어떤 얻어지는 것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 사망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 실행을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서예요. 실제로 그 각서에 뭔가 리워드가 보상이 있었는지. 앞서 봤던 조 씨는 숨진 이 씨가 2,000불을 빌려주면서 이틀 안에 갚지 않을 경우 아내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re is the gun right now? 집에 있어요. 셔키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은닉한 위치를 대부분 정확하게 경찰에 알려줬던 조 씨. 하지만 단 하나, 각서의 위치만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듯합니다. 각서 수색에 실패한 경찰은 다음날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The contract that you say you ripped up? Yeah. We couldn't find it in the trash can. Is there somewhere else maybe you put it? I think this. I said last time shoes. Yes. Wallet. We found the shoes. Yeah. I think it is inside together.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말하는 조 씨. 그러더니 버린 위치를 변경합니다. 우리 게 라운드리 앞에 계단 밑에 있고, 거기다 내가 이제 우리 집 신발 정리를 하면서. 하지만 그의 집 쓰레기통에서도 각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음을 부탁했다면 부탁한 사람이 각서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각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각서를 작성한 자가 결국은 조 씨가 아니라 이 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각서를 쓰니가 숨진 이 씨라면은 그 내용은 혹 보험금을 나누겠다는 다짐이었을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촉탁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목적에 의한 범죄나 감정에 의한 범죄자로 나눠 본다면 감정적인 범죄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8시간의 진술 영상 속에서 중요한 건 조 씨의 말보다는 그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진술 내내 단 한 번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와 이 씨 간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억제하고 참고 저희가 묵인할 정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걔만 만나면 꼭 그냥 삶이 꼬이고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또 오게 됐구나.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어떠한 일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조 씨가 친구를 살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자백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이제 회환과 같이 미스터 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이제 진술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얼해요. 그거는 실제 하는 감정이 아니고서는 꾸며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들이죠. 게다가 살해 동기에 대해 조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I want to hear your story. I want to hear it from you. You need to take the first step. And you need to tell me the truth. 바로 이 대목입니다. 트랩 형사가 그를 위로하며 진실을 듣고 싶다고 설득한 직후입니다. My two daughter problem. You what? My two daughter. Your two daughters are still here.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감정의 흐름이. That's not for me to tell them. 코가 빨개졌어. I'm gonna let you go smoke a cigarette, and then you and I talk. I want the truth. 그러고 난 다음부터 막 You go get someone, okay? To help you smoke a cigarette. 떠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더 들어야 되는 거였는데. 눈시울을 붉히며 코까지 빨개진 조 씨가 뭔가 말하려던 그때 I'm gonna let you go smoke a cigarette, and then you and I talk some more, okay?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이 그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높은 언어의 장벽에 가려 감정의 흐름을 잃지 못한 겁니다. 감정이 막 고양됐는데
바람이 휙 빠졌어. 다시 돌아온 조 씨는 그 사이 많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8시간의 진술 영상 속에는 이렇듯 아쉬운 대목들이 더 있습니다. 폭력의 뭐 지금 매우 부적절한 인터벤션 때문에 개입 때문에 지금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중간중간에 자백이 중단돼 버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좋은 조사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네, 어머니가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줬었다고요. 지원이 뭐예요? 돈 같은 거를. 근데 걔가 이제 그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신이요? 예, 샤머니즘. 뭐요? 이제 귀신을 귀신. 보고라는 거. 귀신 믿는 거. 예. 그분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귀신을 믿어요? So he worships the devil. Mr. Lee does. 저희 집사람까지 건드렸어요. 집과 그래서. 건드렸다고요? 예. 어떻게 건드렸어? 사실 이제 살 그런 거? 근데 아저씨도 만졌다고요? 예? 성폭행을 표현하는 조 씨의 말은 만졌다로 통역이 됐는데 이 번역본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통역의 오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 씨와 수사진 모두의 몫입니다. 네 원대로 그럼 너 가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Fine then, whatever 야. you want, it'll help me in my situation too. 그래서 슈팅을 했어요. So that's why I showed up. So you said fine, whatever you want, it'll help me in my situation too? 당신이 원하는데 whatever you want, 다시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 원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네요. 조 씨 측 변호사 역시 통역 문제가 심각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Sometimes Mr. Cho said things that were not translated at all into English to the person who was doing the interview. In this case, there were a lot of language issues, a lot of things had to be translated and interpreted. So those all have to be gone over scrupulously and corrected. 어쩌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8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자리를 떴을 때 조 씨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구름이 천장을 바라보며 그가 애써 삼킨 진실은 대체 뭘까? 취재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기 며칠 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 우리 앞에 나타나준 이는 바로 조 씨의 큰딸입니다. 방송을 타게 되면 게다가 다 아는 그런 방송이니까 좀 더 크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좀 그랬죠. 네. 그랬다가 저희랑 이제 만나기로 또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떤? 그거는 이제 그냥 조그만한 희망? 아빠가 뭐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막 자작극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이해받진 못해도 적어도 오해받진 않길 바라는 딸. 저는 이날 그 사건으로 통해서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고 저희 가족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고 만약에 아빠 말이 다 사실인 거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왜 굳이 우리 아빠를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지라는 생각이 좀 들죠. 35년간 이어왔던 우정의 끝이 왜 이런 악연이어야 했는지 그녀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까지 와야 했던 걸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문제는 결코 우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을 남긴 채 두 남자의 긴 인연 혹은 악연은 짧은 총성과 함께 종말을 맞았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조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그를 1급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죄를
과실치사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그가 친구 이 씨를 죽이고 싶어서 살해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걸로 본 겁니다. 숨진 이 씨가 죽음을 부탁했다는 정황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씨가 고의로 스스로를 죽게 한 것이 미 법원에서 인정이 된 만큼 국내 보험사들은 이 씨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수령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 씨가 살인을 한 동기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범행 동기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법리와 달리 미국 법정은 범행의 결과, 즉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범행 동기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기 700페이지가 넘는 조 씨의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수차례 검토해본 결과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려던 조 씨의 진술이 상당수 발견이 됩니다.